신한금융이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주춤했던 제3인터넷은행 설립 경쟁이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진출을 공식화한 키움증권에 참여를 저울질 중인 하나금융과 SKT까지 이렇게 업체들 간의 합종연행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한다 만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결국 토스와 또 손을 잡았어요. 네, 전격적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01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는데요. 그 외부 인사 1호죠. 그 당시에 그 인물이 그때 베인앤컴퍼니,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의 금융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서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신한금융에서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조영서 본부장이 베인앤컴퍼니에서 당시에 여러 금융사들을 컨설팅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모델을 제시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용병 회장의 영입 배경을 놓고 신한금융이 곧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염두에 두고 조영서 본부장을 영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원래 신한금융이 구상했던 것은 네이버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뿐 아니라 네이버 쇼핑 같은 다양한 툴을 통해서 방대한 리테일 정보를 갖고 있고요. 또 인지도 측면에서도 카카오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손잡는 것을 최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다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신한금융도 아예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진출 자체를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간편송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출신이죠. 이 토스가 손을 내밀면서 신한금융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어떤 경쟁 자체도 좀 김이 빠지나 했었는데 그 네. 빈자리를 이제 토스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토스가 먼저 그러면 러브콜을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스가 먼저 구애를 했고요. 토스가 2015년에 출범을 해서 단기간에 1,000만 고객을 확보했고, 또 국내 핀테크 업체 중에 처음으로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유니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인지도나 어떤 간판 측면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빠른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다만 현재 성장세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에 390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이 적자 폭이 더 확대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한 시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진출을 돌파구로 삼은 걸로 보이고요. 카카오뱅크의 전례를 보면 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안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2년도 안 돼서 수익을 내는 시점에 도달을 한 건데요. 이런 전례를 보면 토스 입장에서도 인터넷 은행 시장이 충분히 새로운 수익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또 수지 타산을 맞는다는 계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손을 잡았을 텐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네. 글쎄요, 특이하다면 특이한 거고 다른 ICT 업체가 없고 그냥 원래 금융하던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ICT 기업이 얻는 거에 대한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 기존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경우는 다 ICT 비금융 주력 사업자들을 끼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분 한도가 34%로 규제 완화됐기 때문에 이들 ICT 대기업이 좀 더 자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고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10% 선의 지분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는 KT가 10%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곧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34%까지 지분율이 높아질 거고요. 다만 이 신한금융은 현재 토스와 물론 정확한 지분율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신한은행의 비중이 이들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앵커가 얘기했듯이 일단 주력
비금융 사업자, ICT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토스가 아무리 34%의 지분율을 갖고 최대 주주로 나선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본력만으로는 이 컨소시엄 구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한금융은 현재 20여 명 수준의 추진단을 발족을 하고 토스 등 다른 주주들과 어떤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 보자면 신한금융 컨소시엄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 업체, 그 부동산 중개업체인 그 다방과 또 차량 공유 플랫폼인 쏘카 등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다양한 고객층을 가진 여러 플랫폼과 제휴를 해서 기존에 없었던 여러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고객이 여행을 좋아하는 고객이 쏘카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여행을 가는 이런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여행자 보험, 적절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하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예대 마진 비중을 더 낮추고 수수료 비중을 높이는 그런 혁신적인 솔루션도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ICT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당장 자금력, 자본력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신한은행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토스가 지금 성장세에 있긴 하지만 투자 유치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도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소시엄의 면면을 보니까 생활 편의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정현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컨소시엄 내에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금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신한금융과 이제 토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3뿐만이 아니라 제4 인터넷 은행까지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네. 또 정부 당국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컨소시엄의 그러면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알려진 대로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 등도 키움증권과 같이 발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에 키움증권에서는 이 교보생명과 SBI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직 인터넷은행에 진출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또 하나금융과 또 협력 관계에 있는 SKT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SKT는 이미 핀크라는 핀테크 합작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런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 금융위가 개최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에는 하나금융과 SK텔레콤 측의 어떤 핀크, 또 키움증권,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등이 모두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 가능성도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키움증권이 교보나 SBI 측과의 제휴를 부인을 하면서 키움증권이 이와는 다른 제3기관과의 그 제휴도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키움증권의 이현 사장은 아직 인터넷 은행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5대 금융지주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 기관과의 합종 연행 가능성을 계속 지켜봐야 할 테고요. 여기서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또 새로운 소식 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